오늘 와이뉴스 뭐 가지고 오셨습니까? 지난해 8월에 논란이 있었던 일인데 대법원 소속의 한 부장 판사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돼서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죠. 크게 있었죠. 부장 판사가 현직. 그 판사는 바로 사표를 냈지만 대법원은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했고요. 예. 그런데 이 판사가 퇴직한 뒤에 올 1월에 사표를 받아줬습니다. 변호사로 등록을 했고 대형 로펌에서 근무 중인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성매매 판사 어떻게 무사히 변호사가 됐을까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성매매 판사가 어떻게 무사히 변호사가 됐을까? 아니 판사나 검사가 징계받고 퇴직하면은 변호사 개업 못하는 겁니까? 징계 수위에 따라서 변호사 등록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서 면직 징계가 청구가 됐죠 어제. 예. 검사의 징계는 파면은 없고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순이거든요. 해임은 퇴직 후에서 3년에서 5년 사이 변호사 개업이 금지되고요. 면직이 되면은 2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단계별로 다 규정이 있군요. 그 정직이나 감봉은 명시적으로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없지만은 등록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등록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지만 변호사 등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변호사는 나 법조인이니까 변호사 하겠소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자격이 있다 그래서 받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심사를 하는 곳이 어딥니까? 대한변협이죠. 등록심사위원회죠. 예. 그럼 성매매 판사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등록심사를 당연히 거쳤겠죠?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는 심사를 했어요. 예. 했는데 이제 물론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다 그래요. 그런데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등록심사위조차 열지 않았어요.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잠깐만요. 대한변협이 심사를 하지 않고 변호사 등록을 받아줬다는 겁니까? 그렇죠. 서울변회에서 통과가 됐으니까 그냥 받아주자 이렇게 된 건데.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게 성매매 행위는 명백한 범법 행위 아니겠습니까? 물론이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 특별법 위반 혐의가 되는데 검찰이 기소유예를 하긴 했지만은 명백한 법률 위반입니다. 예. 변호사법 8조는 이런 경우에는 등록 금지 기간을 정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봐준 게 되는 거죠. 그 성매매 판사를 기소유예한 것도 봐준 거 아니에요? 법을 어겼는데 재판해보지 않고 기소유예한 것도 봐준 거는 맞죠. 다만 검찰에서는 초범인 성매수 피의자는 99% 기소유예 처벌하는 통상적인 처리 절차에 따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꼭 봐줬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심사조차 하지 않은 거 이거는 특혜 아닙니까? 명백한 특혜죠.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 회부 여부는 대한변협 회장이 결정합니다. 변협 관계자는 등록심사위는 열어도 되고 안 열어도 되는데 그거는 변협 회장의 재량이다. 재량이에요. 다만 변호사 등록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매매 판사의 경우 징계 처분을 받고 사표가 수리된 다음 달인 지난 2월에 변호사 등록 신청을 냈는데 서울지방변호사에서 자숙 기간을 거치는 게 좋겠다는 권고에 따라서 신청을 철회했어요. 그리고 3개월간 자숙 기간을 가졌고 그래서 서울변회 등록심사위는 등록을 해주도록 했고 대한변협은 심사도 차지 않고 등록을 받아준 거죠. 그렇게 돼. 대한변협의 회장하고 혹시 통화 좀 해보셨어요? 입장을? 네. 통화를 했는데 김현 변협회장은 생각이 짧았다. 내 실수였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과를 공식적으로 했군요. 권영철 기자를 통해서. 김현 회장은 사실 제 생각이 좀 짧았다면서 제가 절차를 좀 미흡하게 한 것 그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사과를 했고요. 김현 회장은 서울변회에서 자숙 기간을 상당히 가진 뒤에 적격으로 판단해서 이 정도면 반성하지 않았겠느냐고 생각해서 무심코 해줬다. 변협 등록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실수를 했다라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혹시 변호사 등록을 받아준 다른 이유도 있습니까?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지방변회를 통했기 때문에 적격하다고 판단했고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법조계에서 평판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죠? 김 회장은 평판 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평이 좋더라.
평판이 안 좋거나 그랬으면 좀 더 엄격하게 했을 텐데 평판도 좋고 재판도 잘했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어서 좀 쉽게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변호사 등록 심사 말이죠. 이게 좀 고무줄 기준이다라는 얘기가 법조인들 사이에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습니까? 논란이 바로 핵심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그 대목입니까? 대한변협은 2013년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 와중에 혼외자 논란으로 취임 180일 만에 쫓겨나듯이 물러난 최동욱 전 검찰총장. 최동욱 전 총장. 네. 변호사 등록 신청을 지난 2월에 했거든요. 그랬는데 등록 신청은 받아들이면서 개업 신고를 반려하면서 자진 철회를 요구했어요. 잠깐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변호사 등록 신청은 받아들였는데 신청을 받아들였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변호사 영업을 할 수 있다는 변호사회에 회원으로 등록을 받아야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건 받아줬는데. 그건 받아줬는데 개업 신고를 반려했다고요? 개업은 못하게? 개업은 하지 말아라. 그 회원이면서도 개업할 때는 또 심사 받아야 됩니까? 등록 심사를 그렇게 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는 안 되니까 당시에 하창호 대한변협 회장이 개인 성명을 내서 총장 출신은 전관 예우의 우려가 있으니까 자진 철회하고 공익적인 활동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죠. 그런데 총장에서 쫓겨나다시피 물러난 지 3년 4년째가 됐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뭐 사실 어쨌건 그래서 3개월 정도 지나서 다시 이제 대한변협 회장이 바뀌고 나서 등록을 받아줘서 이제 개업을 한 거거든요. 이젠 됐어요. 개업했어요. 개업했죠. 이런 일이 있었고요. 지난해 3월에 박형철 검사 역시 이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하다가 뭐 사실 좌천 계속 되니까 나갔죠. 그렇죠. 그때는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로 등록 심사위원회를 열었어요. 그런데 심사위원회에서 법무부 추천을 받은 심사위원이 심사 과정에서 딴지를 걸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뭐 문제가 있느니 없느니 뭐 그런 얘기를 제기했다 그래요. 박 변호사의 징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많았잖아요. 그랬죠. 그랬는데 변협은 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심사 절차를 거쳤어요. 받긴 받았는데 서울 변협에서는 바로 통과시켰는데 대한변협에서는 심사를 따로 했거든요. 그런데 성매매 판사는 현행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는데 등록 심사조차 열질 않은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고무줄 기준이다, 뭐 고무줄 심사라는 비판을 받는 겁니다. 법 쪽의 인식하고 국민들 인식하고 좀 갭이라고 하죠. 차이가 큰 것 아닌가 싶어요. 사실 차이가 큽니다. 취재 과정에서 변협 관계자들이나 일선 변호사들의 입장에서는 성매매 판사가 불쌍하다거나 변호사 개업도 못하게 하는 건 지나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개인적으로 보자면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평판도 좋고. 그렇지만 일반 국민들에게도 그렇게 관대하게 법률을 적용하거나 판단하느냐는 문제가 남는 거죠. 그렇죠. 법조계를 법조 3륜이라고 하죠. 판사, 검사, 변호사. 그런데 이 법조 3륜에 대한 국민의 시각은 싸늘합니다. 지난해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 부장판사 출신 최주정 변호사는 엄청난 수임료 때문에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었죠. 그리고 현직이었던 김수천 부장판사, 진경준 검사장 이런 사람들도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국민들 시각하고 다르다 보니까 법조계가 이렇게 쉽게 판단하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들이 들립니다. 자신에겐 느슨하고 국민들에게만 엄격하다면 국민들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법조인들 명심해야 될 겁니다. 권현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